존경하는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문회가 시작해서 이제 곧 저녁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기간에 두 가지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는 숙명여대 김건희 씨의 논문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과연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의 표절에 대해서 얼마나 온당하게 지적을 했는지 좀 가슴에 손을 넣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란 종식 국정 안정이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내란을 선동한 의원들이 있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퇴근을 왜 안 하냐. 국민들 사이에서 출근 안 하는 대통령은 봤는데 제때 퇴근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앞서 5.18 사태,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 사이에 5.18 민중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자라는 게 여야 합의된 내용이고 향후에 국무총리께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과 함께 이 헌법 전문에 5.18 민중항쟁을 수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5.18 민중항쟁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몰 역사적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 4월은 검찰 특수부 출신의 그 대통령이 임명된 게 3월 9일이었고요. 4월 달은 문재인 정부이긴 하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매우 날카로운 시기였다는 점과 아울러서 2023년 11월은 뭐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하셨지만 2024년 1월 9일 전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또는 뭐 출마할 생각이 없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그 후보자께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참사를 세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18 민중항쟁,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본 의원실에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명단을 받았는데 이게 최초로 나갔다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최초로 나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예, 2021년도에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난 뒤에 영정과 위패가 없는 추모제를 지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국회의장장을 지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 의한 제대로 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지 못했고 희생된 영령들을 위패 또는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 앞번호, 남녀 구분 이것은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녀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는
이름이 마치 개인 정보인 것처럼 그것을 공개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미디어인 민들레는 그로 인해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유포 경위 때문에 해당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모진 고초를 겪었던 일이 바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두고 둘러싼 윤석열 정권의 폐륜 행위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임명이 된다면 지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하고 이태원 문제와 관련해서 예고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에는 12구 이태원 참사가 정부 차원에서 추모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생각을 여쭙니다.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태풍, 홍수, 그다음에 가뭄, 그리고 봄 되면은 또 화재로 인한 참사 자연재해가 있고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대응을 잘 하느냐 또는 대응을 잘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문제가 결국은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문제와 아울러서 오송 지하 참사 문제도 사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자연재해, 사회재해가 곧 또 계절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시간에도 비가 와도 걱정, 뭐 눈이 와도 걱정, 또 눈이 안 와도 걱정하는 게 이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보고 이런 재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가 해야 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국정에 전념하시는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의 가능성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으로 인한 통신 재난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 구분에 보면 통신 재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기부에서 국민들에게 이 해킹이 됐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발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 뭐 지진, 그다음 태풍, 홍수 이런 자연 재난에 대한 또는 사회 재난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지금 통신 재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제 의원 발의를 하면 그것이 국가 위기 체계 안에서 잘 관리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2,500만 명이 지금 사실상 잠재적 그런 피해가 있고 해킹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킹 사건은 예를 들어 가기부에서 관리한다. 내지는 국정원이 어디까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느냐라는 걸 놓고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국정원에서 초기에 유심을 빨리 교체해라라고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유심이 없어서 교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에게 교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SK텔레콤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안전한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SK텔레콤이나 가기부는 그 전 단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임명이 된다면 바로 그 SK텔레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국무총리 단위에서 그 가기부하고 방통위하고 개보위와의 그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통신 재난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사안이자 재난이자 안보에 관련돼 있기도 하고 나아가서 책임성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문제여서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배주정 의원님, 네. 네, 질의하십니다. 네. 발언하기에 앞서